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 시 관광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거제시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착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80페이지 한번 보시면 280 해양관광진흥지구 테레뮤즈 그러나? 죄송합니다. 실수하겠습니다. 네, 관광과하고 약간 지금 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그 349페이지에 그 시설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옥포 진성지 토지 매입비로 해서 83제곱미터를 매입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쪽에 그 위성 사진을 띄워 보니까 예. 그 이미 좀 많이 훼손이 됐고 이제 기개발된 곳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83제곱미터에 2억 4,714만 6천 원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3.3제곱미터로 해보니까 9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상지역이라서 그런 겁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예. 그럼 지금 그걸 이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나 매입하셨습니까? 전체 그 진성지 면적 중에 예. 얼마나 매입하셨나요? 2020년도에 한 88제곱미터 88제곱미터. 예, 매입을 했고 2022년도에 네. 이번에 매입한 게 83제곱미터. 3제곱미터. 지금 그럼- 남아 있는 게 한 259 정도나. 259제곱미터. 9. 예. 그럼 이게 매입이 완료되면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매입하는 필지가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주변에 이제 토지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되고 나면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을 예,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다 합해도 500제곱미터는 안 되네요. 이 거기 딱 문화재 지정구역은 그래 넓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일단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하는데 이제 그걸 매입을 해놓고 놀리기는 그러니까 네. 옥포종합 정비 계획이 2017년도 수립되고 나서 그 계획에 따르면 그 부분은 이제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매입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걸 어떤 복원의 가치로 보고 우리 그제시가 성곽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 조선에 그러니까 우리 그 조상님들이 지은 성도 많고 임진왜란 때문에 외성도 많고 어느 동네보다 성곽이 많은 어떤 동네인데 어떤 문화재 보존 가치라든지 이런 이 측면에 봤을 때는 저도 그 지나갈 때 한 번씩 볼 때마다 저기 이제 진성터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사실은 이제 이미 개발이 다 돼 버리다 보니까 그 뭘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미 훼손 다 됐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3.3 제곱미터당 980만 원, 기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하면 정확하게 공원 조그마한 한 100 한 뭐 한 몇 평 되는 공원 할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넣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그 문화재를 매입하면 문화재 매입의 목적에 맞게 뭐 조금이라도 매입한 그 둘레라도 뭐 진성을 복원하든지 뭐 조금이라도 여기가 진성터였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이건 누가 사주지도 않으면 가치도 없는 땅인데 굳이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한다는 게 공원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좀 목적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행위자원을 다 사유재산 행위자원을 다 갖고 있잖아. 현재 저희 돈에 이제 물론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도지적 문화재는 44개소나 되는데 실제 이제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도비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선 급한 데를 먼저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복원 계획이 조금 이제 뒤로 밀리니까 우선 이제 매입된 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공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옥포 진성터다 이제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 그게 이제 뭐 계속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은 그것도 뭐 복원을 하고 향후는 뭐 그렇게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복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좀 그러니까 네. 그 여기 진성터를 매입하는 이유가 이걸 흔히 이야기하는 그 종합 뭐 정비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네. 목표나 방향을 딱 정해 가지고 매입을 하시는 건지 예, 맞습니다. 아니면 일단 뭐 사놓고 뭐 나중이라도 뭐 다들 고개를 흔드시는데 그건 아니고 2017년도에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립이 됐고 예, 예. 이것도 그렇게 됐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네, 네. 그런데 다른 어떤 문화재에 비해서 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부서에서 우선시하는 현재 문화재 복원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현재? 현재는 일단 그제에 있는 옥산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산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그제행 가나랑 연계해서 향후로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예. 옥산 산성에 대한 부분을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 시야적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고 또 그제시 1호 보물 기성관하고 연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예, 그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주 이렇게 회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주동 고분군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 아주동 고분군 여기 토지가 실제 저희들이 전체 면적은 한 넓어가지고 한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매입을 못하니까 2022년도에 분할해서 470제곱미터 정도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합니까? 이제 예산이 될 때마다 조금씩 매입을 할 계획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일단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분군으로서 이렇게 문화재로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좀 안 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쯤 이게 완공이 우리가 원하는 그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예, 일단 아까도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내년에도 일단 일부 매입은 할 계획을 잡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빔밥 하나가 완성되려면은 6개, 7개 나물이 섞여 가지고 밥도 섞이고 참기름도 섞이고 다 섞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를 제대로 차라리 그냥 그 예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좀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 이게 마치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해가지고 5년 10년 꺼가지고 완공되는 거 하나 없고 그렇다면 지금 그 어떤 그 주신 말씀에 보면 내가 봤을 때는 한 개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완성을 해서 우리 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그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 말씀도 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또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이래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뭐 도지적 문화재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제 뭐 발굴이나 이런 복원을 안 하나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옥탄성 위주로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적이고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지역의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를 해서 보여주고 다음 차례 아 이렇게 하나 하니까 이렇게 완성된 걸 보니까 좋더라. 우리도 차라리 그냥 조금 기다렸지만 한 번에 해달라.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게 맞죠. 자, 3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60회가 맞습니까? 옥포대첩 이게 384페이지. 384. 4페이지. 네. 2022년도 행사를 요거는 이게 제 60회가 아니라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도 여기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때 혹시 포럼을 했나요? 포럼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역사 교육이나 뭐 이런 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축제나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이 옥포대첩은 역사적인 거니까 이제 이런 거에 따른 좀 포럼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축제를 왜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좀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게 전문가들하고 하면 그리고 저도 여기 이수신 장군 거제와 이수신이라는 김종대 전 대법관 그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보니까 지금 우리 성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거제, 통영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연합을 좀 해서 이게 똑같은 그 내용 가지고 지금 뭐 우리 동네에서 싸웠다, 저쪽 동네에서 싸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한 그 어떤 그 전쟁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연합해서 좀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시가 첫 번째 성년지니까 우리 거제시가 뭐 첫 번째 좀 행사를 크게 할 때 그쪽 사람들도 좀 초청을 해서 좀 포럼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해상에서 승전한 거니까 이 해양에 관련된 그 어떤 그 파티스펜스 그러니까 해양 참가 및 컴피티션 경쟁 할 수 있는 결국은 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으니까 그러면 뭐 SUP 뭐 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를 모형을 뭐 좀 이렇게 거북선 정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뭔가 좀 남들이 볼 때 이 프레이드도 좋고 다 좋은데 컴피티션 할 수 있는 거 경쟁해서 그걸 갖다가 뭐 연출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추진이 발족할 때 작년에 언론에 많이 난 건 아시죠? 예.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그런 매끄럽게 전문가들이 그리고 제가 그 어떤 단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몇십 년을 그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 몇십 년을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도 항상 여기 커미티 위원회에 꼭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3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그 창작촌 입주자 세 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냐 그걸 여쭤보면 그거를 이제 선정위원회 할 때 그 신청자 저희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공고에 따라 신청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력이라든지 활동 실적이라든지 향후 그 입주했을 때 활동 계획서라든지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화를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분이 다 거제분입니까? 고향이? 예, 지금은 한 분은 부산 분이고 두 분은 거제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 앞으로 몇 분 정도 더 입주를 시킬 생각이십니까? 지금 입주할 수 있는 분이 세 분인데 예. 올해 이제 다시 입주자를 이번에 모집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럼 이 세 분이 또 나갑니까? 원래 2년 입주하고 나서 한 번 더 추가로 입주는 가능한데 지금 계신 분 중에 추가로 두 분은 신청을 하셨고 한 분을 신청 안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안 했습니까? 윤일강 선생님 신청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뭔가 이분들이 여기 활동을 해서 뭐 결과물 같은 걸 냅니까? 서양하면은 뭐 그림을 한 편 뭐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윤희강 선생 같은 경우는 문학인데 뭐 문학적으로 이렇게 곧 2년 동안 계시면서 어떤 결과물을 냅니까? 예, 일단 입주 조건이 입주 기간 동안에 거제와 관련된 작품을 2점 이상 자기들이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전시회도 1회 이상은 해야 되고 그러고 또 이제 봉사 윤희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료 문학 강좌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십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이 아주동 3층 스탑 보존 이거는 이게 보수를 했네요. 정비 보수. 예예. 이게 위치가 어디죠? 아주. 대우조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장흥사 맞습니까? 장흥사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절이 장흥사 맞죠? 아주. 예 맞습니다. 예. 그 주지 스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케가 했는데 이 아주동 3층 스탑 이게 대구 안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장흥사로 좀 이렇게 이전 예. 좀 하고자 네. 우리 의원들하고도 많은 협의도 하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좀 알고 계시고 추진된 게 있습니까? 지금 몇 차례 이게 대우조선 안에 있으니까 이전을 하자는 주민 건의는 몇 차례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의견이 아주 동민들이 원하는 장소랑 장흥사에서 원하는 거, 대우조선에서 원하는 그런 의견 일치가 아직 안 되고 일부 또 장흥사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 이전 비용이 이게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비용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하는데 이게 추진을 하다가 결론은 좀 더 주민 의견이 어디로 갈지 사실상 아주동 주민들은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으로 이수를 해주시면 하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단합된 의견이 나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면 대우 측에서 이전을 해 가세요라고 확답은 받았습니까? 이전을 해가세요가 아니고 대우조선에서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이전지가 따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좀 나가자. 대우조선 우리 나가자. 근데 일단은 그게 장흥사 주지선임은 장흥사로 이전을 원하는데 또 장흥사로 갔을 경우에 그게 300m 이내에 이제 행위 제한을 받으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전했을 경우에 이전 비용이나 기타 그런 문제를 장흥사에서 또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또 아주동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그 인근 주민 반대도 없고 그런 게 선행되고 나면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까지는 진행이 이게 안 근데 됐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혐오스러운 어떤 그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게 역사적인 부분을 그 어떤 지역민이나 혹은 그 어떤 절이나 그다음에 또 대우에서는 또 다른 데가 있다 그러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은 평생 옮기지를 못할 것 같은데 요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잠깐 국장님.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저 강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 중에 지금 뒤에 아주에 아주 걸린 공원을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반경의 테두리를 주민들의 생각에 행위 제한의 부분에 안 걸릴 수 있도록 가는 부분을 이제 해당 우리 녹지가에서 산림 녹지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만 할 게 아니고 결과를 내야지. 결과를. 그죠.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지금 그 걸린 공원을 지금 현재의 조성 입안 단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그런 단계에서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해당 동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그도 또 출신 연유해서 그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단계 제가 지금 신중하게 실행 단계까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나 이런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제가 어떤 단계에서 그걸 당장 그렇게 한다 결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옮겨놓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절로 갔으면 그 절 안에서는 자동으로 거기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인지 공원으로 옮겼을 때 또 공원에 어떤 또 그를 관리를 따로 또 하는 또 아니면 또 CCTV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거는 또 2차, 3차적인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어디를 가도 관리는 문화예술 관리부서에서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갔을 때 이 그 많은 시민들이 갔을 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관광 오시는 분들도 이 절에 들어가는 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요거는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좀 그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조동 의원님 반갑습니다. 금방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문화재를 흔히 이야기하는 유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찰들이 그 장흥사뿐만 아니라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까 아주동 장흥사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가지고 오면 그 주변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아까 반경 300m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그게 있고 또 이게 전통 사찰 지정이 되는데
이런 문화 유물이 있으면 굉장히 가점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제시에 전통 사찰은 2개뿐이고, 근데 지금 전통 사찰이 지정이 안 된, 뭐 60년, 70년 정도 된 사찰들에서 저 아주동 석탑을 가져오면 바로 전통 사찰 1순위가 되는 어떤 사찰끼리의 이해관계도 분명히 존속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 축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에. 특히 그 출정식이라든지 옥포 해전 재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남녀노소들이 보고 참 의미 있는 축제다. 그리고 볼거리가 있는 축제다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의미를 조금 살리는 앞에 조대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학술 세미나를 전국 규모로 해서 전체적으로 유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좀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관련돼서는 그 역사 문화 기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공유 경제 이런 말은 많았지만 공유 문화라는 말을 꺼내고 싶습니다. 그 문화의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이순신의 승첩지, 뭐 실크로드 대신에 이순신의 승첩지를 밟는 그런 역사 문화를 연속해서 같이 기행을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 시발점이 우리 옥포 대첩이 이순신 승첩지의 첫 승첩지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로 다른 지역하고 연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제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그림리로 방화에서 그림리로 이전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방아리로 지정될 때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게 지정이 되었는데 방아리에서 그림리로 이전을 할 때는 별도 용역은 없었고 그 이제 방아리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개설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이제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림리로 그림리로 옮기면은 역시 교통 개선 비용이 드는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미 이제 농로 행태로 도로로 나 있는데 확장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방아리보다는 거기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걸로. 주차 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전 방아리에서 만들어질 주차 면적이나 그림리에 만들어질 주차 면수로 비교를 했을 때 예상되는 면수가 늘었습니까? 아직 그 주차 면수까지는 제가 아직 실질적인 용역을 안 한 상태라서. 알겠습니다. 예. 그 현재 박물관의 주제가 뭡니까? 예상하는 박물관의 주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봐야 되는 단계인데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일단 거제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현재 저희가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예. 지금 거제 박물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거제 현재 박물관 운영되고 있는 거제 박물관하고 그거는- 옮기게 되는 이 거제 시립박물관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는 사립박물관이고 저희가 하면 이제 공립.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 주제입니다. 안에 예. 그 박물관의 주제의 차이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이전이나 이동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제 박물관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둔덕면 그림리로 이전해서 그쪽에 다시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거제박물관은 저희가 볼 때는 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재 전시를 못하고 수장고에만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립박물관이 되면 일단 거제시에서 나온 유물조차도 지금 전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지역에서 나온 게 지금 김해나 진주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유물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전시를 할 수가 있는 또 기획 전시도 수시로 낼 수 있고 그런. 예.
박물관 부지를 선정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곳,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옮기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준비 과정을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없으면 종합 선물 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층별 주제를 잘 정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그 지역에 그 지역 내외에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잘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잘해서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지금 사업비가 96억이 언제 기준으로 지금 96억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실시 설계할 단계라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는 좀 많이 턱없이 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언제 기준입니까? 17년. 예, 17년 기준이면 우리가 이 계획에 보면 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년이 되면 또 금액이 상당 금액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 예상되는 금액의 상승분에 대해서도 잘 비교 검토해서 그걸 얘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 창작촌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몇 싶습니다. 페이지입니까? 자,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촌의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뭡니까?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운영 규정이? 잠깐만요.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조례 이런 거는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그 제시에는 요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거는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 사업비가 4억 6천만 원이나 듭니다. 이 사업비는 몇 년간의 사업비를 의미합니까? 그 폐교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그 이제 장작촌을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거고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은 1,700에서 2,000 정도. 그러면 장작촌에 입주를 하고 1,700 정도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실제 지출하는 거. 비용이 그러면 이 지금 장작촌에 그 앞에서 조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뽑는 기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거 이제 심사 기준에 의해서 그게 이제 경력, 활동 실적, 활동 계획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선정위원회 할 때요 계획을 저희가 모집하는 게 그 제시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접수를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예. 지금 362페이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9분 이렇게 해서 예. 있습니다. 뭐 개최 횟수는 물론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선정하기 전에 아마 뭐 선정위원회가 발족이 되니 22년 12월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 아마 조만간에 할 예정일 거라 봅니다. 그러면 2년마다 선정되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바뀌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시 2년 임기를 채우고 1년 한 번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번에 신청자들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 평가 기준표를 좀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4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문화재 야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거제문화재 야행 사업에 우리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같이 해서 2년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비 말씀. 네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9,500이었고 21년도에는 2억 5천이었습니다. 예. 금액 대비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참여도가 좀 떨어진다. 당일날 물론 좀 비가 오고 했긴 했지만
예산 비용은 좀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예. 여기에 대한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 앞에 이제 그 칭찬을 했던 옥포 대첩 기념 축제보다 예산이 훨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주간 단체가 그 고인능 주민자치위원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 경험도 적고 해가지고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주공원을 관리하는 유주공원팀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직접 수행하든지 그 수행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이 문화재 야영을 보고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참여도가 떨어지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꼭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더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 3분 정도밖에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화예술 창작촌의 그 이름에 걸맞게 뭐 아무리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해서 평가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거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동백나무가 우리 거제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관에 있는 동백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크기도 뭐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령도 또 그만큼 오래되고.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도,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관광의 효과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이제 담당 부서가 돼서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관광과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이거를 하나의 어떤 그걸로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제 이 질의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아니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큰을 갖다가 좀 오래된 이거를 한번 이슈를 해가지고 한번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얼마 전에 우영우 변호사의 팽나무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입구에 그 안에는 지금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있고 그 입구에 보면 이제 표지판 있잖아요. 전신주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표지판 간판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 이렇게 설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게 이미 낡아갖고 그 글씨도 좀 잘 안 보이고 한 4분의 3은 위에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라는 게 이제 있고 4분의 1 밑에 쪽에 외관이 동백나무 100m 해가지고 표시가 있는데 그것도 좀 새로 이번 기회에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정비를 했는데 혹시 의원님 언제? 저의 네. 불과 뭐 한 4나흘 전에 갔다 왔습니다. 방향 표시판을 몇 개 이번에 추가를 또 그러니까 했는데 그거는 이거는 안 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지정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자료 혹시? 39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그 거제시에 지정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예. 3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뭐 아까 그 우리 그 예술촌 입주자 선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또 지정예술단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매년 이게 예술단 이게 바뀌죠. 지정예술단이. 예, 예. 그럼 이것도 선정 기준이 뭐 그 마찬가지로 그 해의 어떤 실적이나 뭐 성과, 뭐 결과 이런 걸 가지고 또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거 한 개 단체를 지정 예술단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3개로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네. 혹시 뭐 예, 아시는 팀장이 계시면 예, 위원장님. 예, 담당 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예, 문화예술팀장 강은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제 거제시 여성 합창단이 그 지정예술단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 있는 단체들을 여러 그 3단체 정도 해서 사업비를 나눠서 저기하게 쓸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다는 의미에서 아마 3단체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니까 지금 1등, 2등, 3등 요래 가지고 지금 지원 금액이 다르네, 그치? 예, 차등 제일 지급하고 많이 있습니다. 준 데는 4,500, 3,100, 2,400 요래 가지고 1억을 맞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뭐 우리 그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뭐 저하고 같은 뭐 생각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거제시 지금 소년소녀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거제시의 각종 축제, 행사, 또 심지어 거제시 밖으로도 또 이분들이 이 그 합창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실적을 가지고 지금 아마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아마 그 해외에서까지 가서 이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1조 몇천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아마 시립을 뭐를 한다 하면 거제시 시립 뭐 이렇게 그걸 뭐 예술단을 만든다 이래 하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거제시 소년소녀 합창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우리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이게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임기 중에 혹시 뭐 이렇게 시립 관련해 가지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뭐 장단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효과가 이상으로, 그리고 또 소년소녀 합창단이기 때문에 예산이 무엇보다 작게 들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지정예술단 지원해주는 1억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장명옥 의원님도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에 우리 시향하고 뭐 시에서 딱 우리 거제시 하면 그냥 여성 합창단을 키워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3개 분야로 이래서 해서 그럼 너희들 한번 3 분야에서 해봐라. 거기서 특출하게 잘하면 시향으로 또 시 지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이 시민을 한 거예요.
지나고 오면 그 국장님 생각할 때 우리 시향이나 딱 집어서 시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국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는데 이게 그 시장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하고. 옛날에 뭐 6,150억 하다가 지금 1조 뭐 2천억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 청소년 합창단은 물론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하지만은 외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만 생각을 하면 청소년 합창단을 이렇게 딱 시향으로 만들었을 때 시지중예술단을 딱 지정을 했을 때 많은 또 뭐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이 두 군데 더 아니습니까? 이런 분들의 그 또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지만은 시장님 생각을 이제쯤 우리가 바꿔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향 아니면 시예술단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 우선적으로 뭐 시 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많이 1조 뭐 지금 원장님한 4천억 뭐 예전에 몇 년 전마다 많이 늘었지만 그 부분 다 쓰임은 다 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쓰임은 다 있고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의원님들 특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또 감사기관에서 신중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귀담아 듣다가도 문득문득 참 공감이 가고 하면은 또 받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박명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시립소년 합창단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받아 썼습니다. 조금 전에 썼는데 물론 이제 의원님도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또 실무적으로 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입안은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시장님 다 같은 또 시민들이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동감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일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한 3, 40억이 들거든요. 1년에. 그분들이 또 예. 봐야 되고 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줘야 되고 하니까 여러 그래서 가지 지금 이런 단계가 우리는 왔지 싶어요 이제. 그래서 더더구나 뭐 실은 하찮다 부분은 뭐 적은 돈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이외에도 우리 뭐 축구단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만들었다가 또 그에 대해서 또 무용론도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여하튼 새로 만드는 데 부분은 새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 끝에 만들어져야 그게 어떤 실패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 많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예,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예.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포로수용소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그거 세계기록 유산 추진상이 어찌 돼갑니까? 기록이 뭐 하면 안 됐죠. 예, 안 됐죠. 안 포기해야 됐습니다. 됩니까? 그건 제가 예, 답변드려도 국가장님.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유네스코 내부 예. 규정을 변경하면서 지정 신청을 조금 몇 년간 안 받아가지고 2021년부터 이제 그 재개가 돼가지고 지정 신청을 받는데 옛날에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1년부터는 국가를 통해서만 2년에 걸쳐 2건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미 국가에서 4.19 혁명이랑 동학농민운동을 지정 유네스코에 신청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을 신청하면 2022년도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신청이 안 되고 내년에 이제 또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때 신청서를 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희망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온 뭐 결과물이 있으니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1년에
2년에 2건이니까 1년에 한 건밖에 신청을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예. 그리고 이게 우리 또 작년도에 그 우리 감사 지적 사항이었어요. 좀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 뭐 포기하는 방향을 하든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또 매 이거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참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예산도 소비가 됐고 시간을 많이 집행부에서 그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중단을 하더라 해도 이거 확실한 선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공모 신청을 하면 시민들 많이 하겠습니다. 묻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화예술과에서 1년에 그 우리 시에 집행하는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0억 정도. 200억. 예. 그러면 그 200억 중에 뭐 성과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희 과 예산은 한 70, 그렇지. 5억 200억까지 안 예, 예. 되겠지. 예. 제가 통영하고 비교하다 보니 통영 예산하고 헷갈렸습니다. 통영보다 저희들이 예, 예. 그러니까 통영보다 저희들이 인구도 많고 예, 예. 사실 뭐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한 77억 정도에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을 뭐 예술가에서 좀 네. 문화예술가 좀 많이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통영 같은 경우는 뭐 인구 비례에서는 좀 이상하지만 그 이수신 그 행사에 대해서는 진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 비해서는 진짜 월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기원이. 근데 이제 따져보면은 저희들도 뭐 잘한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행사하다 보면 조금 뭐 성과가 안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는 뭐 계속 앞으로 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똑같은 이순신을 주제로 하는 그 축제인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2억 6천이면 통년이 11억 2천 정도 예산이 축제 예산이 예. 들어가니까 이제 그 비교가 조금 뭐 하면은 질적인 문제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축제는 다 잘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올해도 2군데나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또 이제 영 필요 없다 싶은 부분은 빼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통영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중에 통영은 11억 정도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우리가 이제 2억 6천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한 배 이상 곱절을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별로 효과 없는 부분을 좀 축소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은 또 투자를 좀 늘려서 뭐 전국에 알려가지고 이런 행사가 거제하고 있다는 이런 걸 좀 뭐 좀 국장님 대답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통영 이야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문화예술 분야, 관광 분야 예산 이런 부분에 뭐 통영이 많이 뒤진다.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예.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제가 문화예술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분야를 가까이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니까 이유가 크게 아주 세밀하게는 말씀드리긴 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통영에는 유지상 음악제도 있고 저 재단이 2개나 있더라고요. 한산 대첩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이제 우리 옥포 대첩으로도 뭐 행사를 하고 행사 비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통영이 많은 이유가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항이 있고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또 거기에는 관광가의 예산이 우리처럼 우리는 그 지금 뭐 항만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이런 관련 예산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통영에는 그 가가 안에 관광가 안에 업무가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세부적으로 파고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일부 제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봤고요. 제가 그래서 또 통영에 있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지인들 또 선후배도 있고 이래서 만나 보니까 통영에서는 늘
거제가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물론 이제 통령을 비교를 해서 인근에 비교해서 행정에 또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에 따라서 또 잘된 점은 따라가 모방해 될 부분이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단순하게 딱 숫자로 놓고 비교해 보니까 그게 우리 시의 예산이 규모마다 적정하게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고 그 외에 많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하게 문화예술 분야는 재단이 2개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이 지원하는 분야에서만 우리는 이제 재단이 그렇게 문화예술제 우리도 있지만 그 특정 행사에 의해서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도 많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적절한 부분하고 또 관광 분야는 직제가 항만가가 해야 될 부분을 좀 같이 제가 그리 파악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떤 간에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이 어차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은 요즘 거의 많이 이제 뭐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좀 많이 해야 된다 보고 예. 그건 그렇고 40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거제 문화예술회관 무대 설치 뭐 시설 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지금 68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문화예술회관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7년 정도, 200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예. 그러면 2003년에 개관하고 이후에 뭐 무대라든가 이런 뭐 배관이나 이런 시설을 수리한 적은 없습니까? 예, 무대 쪽은 수리를 개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네 예, 그죠?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무대하고 배관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나? 지금 안전진단에서도 조금 위험성이 있고 또 전문가 컨설팅에서도 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전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 의견이 나왔고 예. 그러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도비를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내년에 대극장을 공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근데 다른 지역에 이제 공연을 뭐 시설이 우리께 많이 떨어지나 우리 지역에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손을 봐야 되겠죠. 뭐 사실 그러면 1년에 보통 우리가 공연을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소극장이나 대극장에서 평균적으로 그 회수까지는 아, 지금 팀장님께서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그거는 재단에서 그래요. 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오후에 재단에 감사가 그 있습니다. 자료 한번 예. 주십시오. 그뭐 1년 몇 번 정도 알겠습니다. 하나.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거든요. 문화예술을 앞으로는 문화예술이 거의 뭐 지금 뭐 우리 이번에 뭐 월드컵 보니까 그 뭐 가수 이름 잘 모르겠지만 노래 불렀다고 요즘 지금 뭐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앞으로 우리 저희들도 지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좋은 시설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좋은 공연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양리 그 삼청 석탑 네. 그 후보지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뭐 어디를 한다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건의가 들어왔을 때 검토가 된 게 아주동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걸륜공원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지금 하고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서 발음해 아, 예. 주십시오. 의자 좀 당겨서 앉고. 일단 그 신청 들어왔을 때 검토된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흥사하고 그 옥포정하고 아주동 걸린공원하고 이 세 곳이었는데 아주동 주민들이 이제 아주 그 걸린공원을 조성해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 세 곳 네. 정도 이렇게 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네요. 현재 저희들이 자, 그 지난해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지적 사항을 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아양리 삼청석탑과 고인돌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1983년 7월 20일 경남도 문화재 제3세로 지정돼 아양리 삼청석탑이 73년 대우조선에 들어서면 대우조선 소공원에 옮겨져 관리되고 있다.
통일신라지 거제지 아주현 및 법륜사와 관련된 문화 알려진 아양리 삼청석탑의 자유로운 관람과 연구 홍보 등 효율적 관리를 지역 주민들이 이전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고인돌을 비롯해 지금까지 거제지 발견 청동 이유주만 90개가 넘지만 토지 소유와 주변 지역민들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발굴 조사할 때 문화재 등록이 쉽지 않으며 발굴 등록된 고인들의 경우에도 훼손된 경우가 있다. 즉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있는 사유재산권의 피해 등을 통해서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발굴이 되어졌다라도 숨기기 급급하다거나 효율적 문화재 관리를 위해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양리 삼청석탑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기존 고인 등과 향후 발굴되는 고인들을 시립박물관, 부지 등 한 곳에서 감상하고 체감하는 문화재 공원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과장이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에 아양리 삼청석탑을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최소한 이해하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기록유산 추진 아까 앞서 우리 신검자 의원님께서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아까 뭐 그걸 안 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저 답변은 이제 어떻게 됐냐에서 지금 안 됐다 지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절차는 지금 이제 우리 정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 대로 설명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이 남아 있고 이게 참 뭐 정말 지정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이 지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어떻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과정에 연속적으로 계속 업무 추진은 일을 하겠지만 어려운 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등재 신청을 이루어내는데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근데 지정이 국가 단위 아까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했던 대로 뭐 2년간 어떻고 2020에 설명 쭉 세부적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려운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2021년도에 이제 공고 신청을 받은 게 올해 신청을 하는 그 전에는 왜 안 됐어요? 그게 유네스코 자체에서 자기들 내부 규정을 변경한다고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몇 년간. 그래가 재개된 게 2021년인데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세계 기록 포로 수용소가 갖는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6년도에 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기자 시절이어서 이제 공청회도 참여했었고요. 당시에는 포로 수용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위해서 한다. 사실상은 문화유산으로는 원형의 보존성을 보면 불가하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결국은 세계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하는 것으로 17년도에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3억 5천 정도 들어요. 예, 3억 5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용역과 자료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찾았고요. 또 이것이 당시에는 국가 공동 등재로 이제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17년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이제 등재 과정에서 일본의 반대로 17년부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이제 등재 신청이 17년부터 21년까지 중단되어진 것이 이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록유산에 대한 세계기록물 등재를 위한 자료들은 신청할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갖추어져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지금 8번 정도의 뭐 용역을 거쳐서 수집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세계 기록 유산 이제 하는 이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회의가 안동에서 개최되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개선이 되어지면서 이제 21년 4월이었죠. 이제 신청을 받는 과정에 줄을 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1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두 곳을 국가가 이제 국가 공동 등재가를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어떻든 기회나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나 횟수 그렇게 해서 그걸 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개정 국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최근에 아태지역위원회가 열렸다. 거기에서 아시아 지역 태평양 국가들 간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등록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이제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 그냥 내년에 할 거고 지금 신청 건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와 같은 준비들이 되어져 있었느냐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최근에 11월 달에 안동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태지역위원회 그런 정보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3억 5천만 원이 들었고요. 이 포로수용소 기록유산을 우리가 등재하기 위해서 어떻든 여러 차례 용역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포로수용소 관련 기록들을 자료들을 오랜 동안 이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정 신청안이 바꾸어졌다 안 된다 또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 다른 의원님 말씀을 한 것을 뭐 조금 언급하는 것이 제가 부담은 되지만 이제 외관리에 동백나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지정 문화재로. 도지정 기념물이죠. 예. 그럼 이것을 가치를 어떻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스토리텔링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아마도 문화예술가에도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갖는 나름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년기념물로 성격을 해달라라는 나름대로 지역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 중에서? 자료도 아마도 제가 받아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가서 챙겨보도록 천년기념물로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제 나무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예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을 어떤 박물관으로 종합박물관이냐 아니면 전문박물관이냐 어떤 박물관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합박물관으로 이제 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썼지만 종합박물관으로 건립하는 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하고 우리 시가 하는 공립박물관, 시립박물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박물관의 규모나 유물 준시 품목이나 또 박물관이 단지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의 역사, 인문 환경들을 우리 박물관에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제학이라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 연구, 조사 작업을 해야 될 기관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물관 기능에 있어서 그런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예, 뭐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어? 예, 조대웅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운영 세부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이 댄스 쪽, 그냥 힙합 쪽의 어떤 그 지부 같은 거는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힙합 쪽에 뭐 어떤 거제시의 단체가 있는가요? 힙합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하지는 않고 예, 청소년이 위주가 돼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거제시 힙합 협회나 무슨 뭐 힙합 지부나 이 힙합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부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단체나 이런 데는 힙합 관련 단체 힙합이 문화입니까? 뭡니까? 스포츠입니까? 힙합 장르는 문화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문화로 봐야 되겠죠. 그 안에 브레이크 댄스는 또 스포츠인데 그죠? 자, 지금 거제시에 아마 그예모라는 그 회장 이름을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정대철 회장이 아마 그 힙합 거제시 지부장일 거예요. 예, 그예모 회장 그 정대철 그분 아마 그분하고 좀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그 몰라서 안 하는 수도 있고 아니, 그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모에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 힙합 단체, 힙합 협회, 예, 그걸 지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모하는데 좀 인폼을 주가지고 힙합 행사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그 힙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 나오네 그 예모, 예. 자, 그 다음에 399페이지입니다. 예총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시우 가요제 가지고 저하고 몇 번 미팅을 했죠. 예. 그 이시우 가요제는 왜 눈물 젖은 두만강을 그렇게 작사 작곡하시고 나름대로 엄청 이쪽에서는 좀 역사가 있는 그런 분인데 왜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는 왜 이시우가 못 들어가죠? 이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가요제가 아니 이제 예산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그러니까 단독 예산이 아니고 이게 꼭 그 예산이 작다 보니까 콜라보식으로 예, 다른 행사에 그냥 낑겨서 하는 이 별도로 좀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 요
한국예총이나 뭐 이렇게 미술제, 옥포대첩, 청마문화재, 선상문화재처럼 이시유가요제를 갖다가 왜 별도로 못 뺍니까? 그 예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제에서 좀 개성 발전시켜야 될 가요제 아닙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돈 나오는 고성에 트로트 대제전을 갔다 왔어요. 트로트 대제전. 그 예산을 얼마 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어린이 트로트 다현인가 하는 친구 어린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지만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장목 우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음악 그 특성화 학교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목 중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예술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거제시에서 장목중학교라는 그 어떤 그 다 쓰러져가는 다 없어져가는 그 학교를 그 이사장께서 발언을 빨리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또 해야 됩니다. 계속. 예.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금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우리 문화예술기금이 일반 회계로 갔습니다. 네. 그 우리 문화예술기금을 복원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뭐 적답하기는 좀 어렵고 한번 그 우리가 챙겨보고 예. 다뤄드리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을 그 문화를 항유하면서 사는 그게 제일 지수가 높답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에는 좀 복원을 해서 더 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했으면 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용역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거기 맡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챙겨달라 이런 뜻으로 한번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립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이냐 전문박물관이냐 지역에 있어서는 대부분 전문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내에 물론 도립박물관 아니고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역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전시 중심으로 전문박물관으로 역사 전문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여수에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17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280억 규모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4년 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19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20년에 아마 21년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민관 이렇게 협업 체제를 통해서 유물 기증 기부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마을이나 대학이나 기관에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기부 기증 운동 펼쳐나가야 한다. 시립박물관이 거제시청의 박물관이 아니라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국한된 말이라 우리 시민의 박물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 기부 물론 또 우리 조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검정과 고정, 문화재적 가치, 유물 전시를 이룰 가치가 있느냐 꼼꼼히 따져서 전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 시립 박물관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립 추진위 형태가 민, 관, 전문가 이게 둔덕면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요구나 또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건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덧붙이면요. 시립박물관 3번에 걸쳐서 옮겨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추경 과정에서도요 말씀을 드렸고 이게 12월까지 우리가 이제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회 동의 절차 거쳤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절대 농지를 바꾸는 문제, 그다음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의 문제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24년 12월까지 준공에 이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특별히 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15조에 따른 감사 이행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적이 2건인데 조치 결과로는 주의 1건, 시정 조치 1건인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이제 청마기념관에서 매월 수익금이 뭐 얼마라도 발생이 되면 예. 다음 달 10일까지 입금을 해야 되는데 예. 일부 이제 2건이 조금 늦게 입금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향후 한 건은 이제 주의, 한 건은 시정 조치했다는 예, 예.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주의 조치를 했고 이제 예. 또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서를 매월 8월까지 이제 작성을 해서 저희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올 8월까지 안 해가지고 예. 요거는 이제 시정 지시를 민간위탁 하고 있는 데는 우리 민간위탁 조례 제 15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는 하고 있죠. 예, 예.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387페이지부터 우리가 지금 도지적 문화재가 우리 유형 문화재 있고 기념물이 있는데 민속 문화재는 우리는 시에 없습니까? 도지적 민속 문화재는 우리 전통민속 예술단체는 있는데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된 게 없어가지고 안 예. 그래도 내년에는 이런 이제 전통민속이라는 게 자꾸 구조문화로 내려다 보니까 예. 학술 자료나 고증 자료가 없어가지고 예. 문화재 지정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민속 그래서 문화재. 내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런 예. 학술 세미나나 이런 걸 한번 학술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아양리 아주동 3층 석탑 관련해 가지고 네. 300m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행위 제한이 있다. 예, 이게 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문화재 보호법에 있는 걸로. 문화재 보호조례에 있습니까? 국가는 500이고 이제 돈은 300이니까 이제 돈은 도지적 문화재 관련 조례. 그거는 그게 조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은 없어요. 어떤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을 내가 한번 봤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내 성터 같은 경우에는 성곽의 외부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 구역을 문화재 자료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는 500, 예. 도지정은 300일이 되어 있는데 이게 행위 제한이라서 법에 이게 법률에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니면 위임을 하든지 몇 미터 이내에서 도조례 위임을 해놓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도문화재 보호조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찾지를 못해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장님. 그래서 한번 예,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도호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1번만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에서 거제현 관할 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제현 가나 보고는 안 그래도 그거 저희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 거제 가나 위치가 지금 거제 맨 사무소 위치이기 때문에 거제 맨 사무소 이전이 2027년 이후라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옥산성과 거제 가나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2026년까지는 그 자료 발굴이나 이런 학술 자료를 모으고 저 맨사무소가 이전되면 거기에 가나에 뭐 동원 등 9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시설을 복원을 해서 이제 관광 콘텐츠화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해 했던 내용이어서 예. 2011년도에도 이게 용역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 시설로 해서 네. 거기에는 제대로 된 건물을 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숙박이라든지 음식 규모 있는 시설. 그리고 면청사가 이전되는 것과 함께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제주 가면 제주목 관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유물조차도 없었어요. 땅 기록만 있었던 부분들이 또 목관아를 통해서 이건 뭐 하여튼 문화재청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건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노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아까 이시우 가요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장목중학교로 갔는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장목중학교 가보십시오. 가셔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타 지역으로 따지면 예술중학교입니다. 예술중학교. 예. 음악만 단지 한다는 예술중학교입니다. 그러면은 예술중학교에서는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또 타 지역 나갑니다. 그 고급 인력들이. 예술고등학교 찾아서. 그럼 결국은 우리 인재를 뺏기는 거예요, 또. 타 지역에. 그래서 한번 가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끝까지 거제에 남아서 그 어떤 그 고급 트레이닝을 받아서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뭐 시립 무슨 그 관현악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 친구들이 거의 이제 우리 그 시립의 인거제 출신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 또 시립합창단 할 때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시우 가요제를 좀 바깥으로 좀 빼서 여기에 지금 여기 문화예술행사 지원 추진 실적에 이 이시우 가요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예, 이거 별도로 꼭 여기다가 또 넣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고성 트로트 대제전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울산의 고목수 가요제, 현인 가요제 왜 이걸 갖다가 개성을 못 시키고 그 남녀노소가 좀 다 좀 이리 와서 좀 볼 수 있고 축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이 행사는 뭐 문화가입니다. 이 행사는 뭐 스포츠입니다. 이 행사는 뭐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콜라보 해야 돼요. 콜라보. 과 대 과, 부서 대 부서, 협응. 예, 예를 들어 예술이 10억 들어간다. 그럼 너가 체육 쪽에서 5억 내라. 우리 문화에서 5억 낼게. 그래서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가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콜라보예요. 그게 시민들이 볼 거리예요. 낮에는 스포츠 보고 저녁에는 문화 보고 얼마나 예. 그래서 그렇고 자. 그다음에 401페이지 지정예술단 다시도 다 있죠. 예. 뭐 울산에도 시립무용단, 시립 뭐 합창단, 시립 뭐 다 시립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금재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 지금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체육도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우리 체육지원과 얘기할 겁니다. 그 헤어름 동맹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떤 동네 그러니까 울산, 포항, 경주 헤어름 동맹 체육대회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거제 자 통영에 혹시 시립 뭐 합창단 시립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통영에 과장님 통영에 시립 제가 알기로는 통영에도 시립 합창단 없는 걸로 그러니까 시립 합창이 됐든 시립 관현악단이 됐든 예. 그다음에 고성은요. 고성도 자 그래서 통영 고성 그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시립도 하나 없는 자 그러면 연합
공연팀을 하나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통일고성 그제 연합 예. 그럼 예산 분발이 아니고 예산을 얼마씩 이래 내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산 확보되면 각자 떨어져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예산이 그래 없다면 왜 활용을 못합니까? 주변 동네를. 예.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는 저 문화 쪽에 뭐 거의 300 뭐 얼마를 쓴다는데 시립도 하나 안 만들었다. 그것도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옆집 동네하고 옆집 하고 같이 연합. 그래서 그 외지의 관광객들이 아이고 통영고성 거제 연합 그 소위 말해서 이 합창단 뭐 소위 말해서 관현악단 이런 팀들 보러 예.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한 컨텐츠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 거제시 소년소녀 합창단 아까 다른 분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거제 시립 합창단은 어린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으로 결성이 돼 있죠. 예. 뭐 전국대회 입상도 하고 해외 가서 발표도 하고 이 운영을 갖다가 우리 지금 예산을 4,500 정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요거 가지고 다 이렇게 커버가 됩니까? 다른 데에 뭐 아까 어떤 분이 후원을 뭐 또 받는 데도 있고 이렇다 그런데 아니 뭐 그거는 모르죠. 우리가 뭐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뭐 따로 후원을 받는 뭐 업체가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건데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이 친구들이 의원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좀 팩트 위주로 하시면 5분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김영교 의원님 하시고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3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문화에서 정비 보수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그 덕포동 이팝나무 수목 정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나무 가지치기랑 이런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 가지치기만 그러면-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큰데. 그 혹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요 어떤 이 나무에 대한 소개라든지 네. 문화재 이장표 이런 게 만들어져 있나요? 예, 여기에 그게 문화재 안내판이 붙어 있고 예. 그 사업한 내용은 수관 조절 한 주, 수관 내부 안전진단 1회, 주변 정비 이래 가지고 총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300 우리가 전체 이제 387페이지부터 해서 전체 문화재하고 어떤 기념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방향성을 좀 한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각 여기에 있는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그 방향성을 어떤 기획 예산으로라도 어떤 좀 마련을 해서 각각의 현안들을 좀 정리할 시점이 됐다. 보면은 뭐 7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념물이라든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은 어떻고 방향성은 어떻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거를 건별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이러한 역사 문화를 연계해서 관광 프로그램으로 좀 연결할 수 있게끔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이제 포인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명심해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통영시의 직제를 한번 봤는데 우리 해양항만과에 해당하는 해양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행정팀, 어촌개발팀, 어항시설팀, 항만개발팀, 해양관리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하신 말씀 그게 최근에 그리 된 부분도 알고, 제가 답변해도 되죠. 최근에도 알고, 전에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은 그 예산이 그리 분리되는 바람에 그 관광가 예산으로 또 분리됐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전에 이제 통영의 관광가 예산이 아주 많다할 때 보니까 비교해서 뭐 우리도 문화예술과 비교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제가 말씀대로 항만개발과가 생기다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개발과.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숫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통령 대비 단순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가 또 말씀드린 게 통령에서도 물론 서로 상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좋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관광가 예산이 왜 이리 작노하니까 그때 비교해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네. 그거 한번 네, 알겠습니다. 분리 후 이래 가지고 조금 통령시에 좀 알아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딱 더 할게요. 3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과장님. 353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 있죠? 잠깐만요. 353페이지. 예예. 예. 그 옥포동, 번지. 예예. 그다음 354페이지 보면 예.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습니다. 예예. 그럼 이게 무단 사용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네. 이게 사용료가 12일치예요. 22년 2월 15일부터 2월 16일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수강 기간 치면은 사용료가 지금 계속 주고 있으면 이게 더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12일치만 부과돼서 뭐 기존에 점사용하던 무단 점사용하던 게 다 철거가 됐습니까? 자진 철거를 했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니 앞쪽에 있는 353페이지에 있는 지분이 예. 동일해요. 예 변상금은 내놨고 같은 납부자 내용은 지분인데 다른데 예. 예 그래서 그게 두 분의 무단 이름이 점유에 달랐어요. 따른 변상금을 5년간 부과를 해서 예. 부과된 거고요. 예.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그거는 같은 필지인데 이때는 이제 사용 수익 입찰을 해서 이분이 낙찰을 받아서 공유재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돈을 납부를 해갖고 나서 다시 안 하겠다고 취소를 해가지고 점유를 안 하는 거죠 사용을. 어떻게 예. 무단 점유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제 지분은 이 찍어 보니까 우리 옥포대저 기념공원 들어가는 길 쪽이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 뭐 자세한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예,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문화산업팀장 주십시오. 김선혜입니다. 그 옥포대첩 진입로 쪽에 있는 이제 도로개설하고 잔여지인데 그게 이제 농사, 예. 농작물을 짓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경작 행위를 하셨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 이제 사용료 부분은 이제 하겠다고 하셨다가 사용하시겠다 하셨다가 포기 의사를 밝히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작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소년 합창단이 이 밤늦게까지도 하더라고요. 뭐 그 공연이 늦게 7시 반 요때도 시작되는 것도 있고 늦으면 뭐 9시 반 10시에 마치고 그러는데 이게 뭐 괜찮습니까? 어린이들이? 별 문제가 없어요. 몇 시까지 어린이들은 뭐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가요? 몇 시까지 해야 되는 있을 건데요. 있는데 그 이 애들이 뭐 12시를 넘기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하지는 기준이 않거든요. 언제냐고요. 몇 시까지 할 수 있냐고요. 활동을. 그거는 수의과에서 그것도 관련을 왜냐면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댕기는 데가. 내가 봤을 때는. 예. 그거 꼭 그 한번 좀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친구들 공부도 해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예, 예. 그 크게 이제 의원님께서 아까 전에 이야기 이슈 가요제하고 이제 그 어린이 시립 뭐 합창단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금 전에 문득 의원님 그 애들 늦게 근무하는 이야기 하니까 여러 가지 시립 합창단 되는 부분은 의원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참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립 합창단 되면 또 근무하는 시간까지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 합창단은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 공감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슈 그 가요제 부분 아까 이제 별도로 떼서 왜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첫째 제가 실무적으로 우리 조임께서 말씀하셔서 많은 검토를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얘기도 들었고 실무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첫째로 근데 주체가
어느 뭐 단체 쉽게 말해서 이 대표성을 띠고 이런 단체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슈에 대한 역사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주최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가요제 어떤 뭐 대표하는 뭐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하면은 또 검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들 아울러 쭉 해오는 과정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실무적에서 측면에서 띄가지고 행사를 하기로는 그게 어떤 그 말씀 표현을 어떻게 역사성이라 해야 되나 쭉 오다 과정에 단계로 올라가다 보면은 시를 대표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순간에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딱 띄가지고 이 행사를 독립적인 예산을 줘가지고 하기로는 실무적으로 이번에는 좀 어렵고 점차적으로 의원님처럼 많은 부분들이 이 논의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래 그 시립 어린이 합창단 부분은 시립으로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이슈 가해주가 올해 몇 회입니까? 11회입니다. 11년 동안 10회. 예? 10회. 10회 동안 그러면은 이게 작은 기간인가요? 짧은 기간인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독립적으로 큰 행사를 대표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주체는 지금 현재 그 연예예술인. 연예인 뭐? 그게 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쉽게 말해서 조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씀 아니고 주 이야기가. 아니 통령을 아주 그 고성을 제가 사례를 들었잖아요. 고성이 고성 사례를 들었잖아요. 고복수가요제, 현인가요제 사례를 들었잖아요. 제가 말씀 거는 좀 오는 과정 속에 그렇게 발전을 됐을 겁니다. 하루 아침에 탁 그렇게 부분을 아니 10년이 짧냐고요. 10년이 몇 년을 해야 그러면은 됩니까? 그 과정 속에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그 가지고 조금씩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또 10년 후에 조금씩 올리고 또 10년 후에 조금씩 올리깁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의원님 이거는 역사적인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 다른 데는 조금만 튀도 어떻게든 개발해가지고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가요제를 만들어서 강양기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단순하게 예산 정액적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제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요구가 많은 부분들이 또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예산이 정액되고 독립 행사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탁 되기로는 조금 좀 실무적 검토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 그다음에 예. 의원님 지금 17초 남았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동일한 게 지금 이 자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 제가 더 줄깁니까 안 줄깁니까? 일단 간단하게 해가 정리를 좀 하십시오.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맞는데 지금 의원님 혼자서 지금 한 30분을 하셨습니다. 하든 다 같이 하든 짚고 물어보라요. 그런데 계속 이제 중복이 되니까 그렇게 저 이슈 가요제 하고 이슈 지금 다 틀린 컨텐츠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 일단 뭐 지금 질문할 게 지금 딱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자 지적하면 나중에 지적 사항에 답변이 올 겁니다. 여기서 확답을 받아내는 거는 좀 여기에서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100%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언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 지적을 하시고 그러면 부서나 시장님하고 뭐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이 올 거니까 일단은 뭐 그래도 하던 말은 정리하셔야 되니까 일단 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이 돈을 68억 들여가지고 기대 효과가,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뒤에 뭐가 좋아진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정말 풀뿌리 문화입니다. 이게 동네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맞죠? 관광지나 잡는 거리에서 공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동네 골고루 저녁을 이게 풀뿌리예요. 여기에
예산 좀 많이 올려가지고 풀뿌리, 예, 동네마다 좀 가서 와 능포는 와 안 오노? 아주는 와 안 오노? 이런 말 안 나오게. 그 다음에 40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남녀노소, 그 다음에 스타 마케팅 하이소. 지금 우리 거제시는 스타 마케팅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사들 뽑아놓은 사람들 활용하시고요. 이건 지금 제가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아까도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 학회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적인 사람들도 심리, 생리, 심리 전부 이 협업합니다. 코디네이션 합니다. 청년,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를 위해서 기획 공연 같은 것도 그거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죠. 이래버리면 할 말 없어요. 더 이상. 콜라보 하시라고요. 콜라보. 이사입니다. 예, 조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거론을 안 하면 또 지적이 안 되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시조경창 전수 관련해 가지고 앞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교 충효교실 운영 이런 것처럼 시조경창도 전수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랄까 지원 이런 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세부 규정에 보면 그 건립 50년 이상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통사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제시에 전통사찰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상이 넘어가는 조건이 되는 그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나 사찰 관계자들께서 거제시의 전통사찰 어떤 지정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그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전통사찰이라는 건 이게 문화니까 그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통사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우에도 안 그래도 문화재청이 전통사찰 지정 때문에 현장 확인 나오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한 군데 오후에 신청해가지고 네. 오늘 확인 나옵니다. 그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신청될 수 있도록 기준에 부합되는 사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기간이 50년 예, 넘어가는 것은 신청할 수 있도록 예, 네네. 조금 좀 그렇게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관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